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써놓으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한번 해보죠.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탄생 배경? 수립 배경을 좀 볼까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운동단체의 필요성, 이런 게 생긴 거죠.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 이게 3.1운동의 수립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수립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립 과정을 좀 볼게요. 지도를 좀 놓는데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통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각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임시정부가 통합된 거예요. 각 지역의 임시정부 통합. 요걸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밑에다 지도를 그리면서 갈게요. 지도. 자, 3.1운동 이후 제일 먼저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만들어졌던 대한국민의회입니다. 어디에 만들어졌던? 대한국민의회. 이게 1919년 3월에 만들어지거든요. 몇 월에? 3월에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3.1운동이 발발하자마자 만들어진다고, 이거는. 3월 9일이니까 3월 1일에 3.1운동 터지자마자 바로 연해주에서 만든 거거든. 이 대한국민의회는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가 정부 형태로 개편된 거예요.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가 있었는데 이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가 정부 형태로 개편한 것, 이게 대한국민의회라는 거거든요. 정부 형태로 개편된 거예요.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는 1917년에 만들어졌죠.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풀리네. 왜 러시아 혁명으로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가 만들어졌냐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야. 레닌이 연설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레닌이 도와주겠다잖아. 그럼 레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지. 1917년에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상설이었나요? 이상설은 대한광복군 정부죠.
1914년에 만들어졌던 대한국민의회는 손병희가 누가? 이상설이라고 해서 재밌게 틀리는 거예요. 대통령은 손병희가,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승만이. 이승만은 미국에 있는데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응? 이 부분도 이따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승만. 자, 그 다음에 4월이 되면 상하이에, 장난 아닌데? 오씨, 음향효과가 장난 아니야. 말만 하면 그냥 조용히 하고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 수립일이었는데,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1919년 4월에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근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잘 보세요. 신한청년당에서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신한청년당에서 급하게 정부를 세운 거거든요. 임시정부를. 신한청년당 기억나죠? 여운형,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던 그 단체. 그 단체에서 만든 당이, 만든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러니까 신한청년당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게 임시정부의 3파 역할을 했던 단체죠. 신한청년당이 1918년에 신한청년당이 요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한청년당은 아까 전에 이제 이걸 쓰면 복잡해져서 안 쓴 건데, 신한청년당 하면 임정의 3파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임정을 탄생시킨 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정의 3파 역할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밖에도 많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 한 6개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근데 우리가 배우면 되는 단체는 3개예요. 3개. 나머지 3개는 버리고 3개만 배우면 되고, 3개만 배우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한성정부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국내에 만들어지거든요. 무슨 정부? 네, 한성정부예요. 1919년 4월에 만들어진.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서부터 볼게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체제가 대통령 체제가 없고 국무총리를 뽑았는데 이승만이 선출돼요. 국무총리 이승만. 자, 그리고 한성정부를 이제 볼게요. 이 한성정부를 화살표를 이렇게 치고,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셔도 돼요. 공간이 있으면. 없어, 바보야, 씨. 옆에다 빼세요. 그럼 옆에다 빼면 되지. 선생한테 욕하기 없어. 알겠어? 죽겠어, 아주. 없으면 빼면 되고. 한성정부는 13도 대표가 국민대회를 개최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3도 대표가 모여서 뭐를 개최했어요? 국민대회라는 걸 개최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13도 대표의 국민대회. 이걸 개최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시 한번 13도 대표의 국민대회가 개최되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한성정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이 한성정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페이퍼 거버먼트?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고, 이거는 서류상 존재하는 거야, 그냥.
왜? 이걸 어떻게 만들어? 생각해봐. 이걸 1919년에 어디다 만들어? 총독부 옆에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상 존재하는 서류상. 지금 이해됩니까? 이건 서류상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집정관 총재?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 이렇게 선임이 됩니다. 서류상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죠. 이렇게 하려고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구심체가 없잖아요. 그럼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로 합쳐야죠. 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친 정부,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배웠던 거예요. 저 상하이로 다 합쳐지거든요. 근데 이 통합된 임시정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요. 그게 임시정부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에요. 당연히 이쪽 대한국민의회 쪽 인사들은 연해주나 만주에다 임시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통합된 임시정부를 만주나 연해주에다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대한국민의회 인사들은 대부분 다 무장투쟁론자들이에요. 그럼 독립군을 길러서 일본과 싸우려면 아무래도 국내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다 임시정부를 세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들 인사들은 상하이에다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하이가 외교 독립을 하기가 적합하죠.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계라고 해서 프랑스의 치해법권 지역에 들어서거든요. 법이 미치지 못하는 그 지역에 딱 들어서요. 그러니까 외교 독립을 하기가 아주 편하죠.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이 위치 논란은 단순한 위치 논란이 아니고 독립운동 방법에 대한 논란이야.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독립운동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네. 그쵸? 잘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한성정부는요? 없다니까. 그럼 한성정부가 주장하면 더 웃기지 않아? 서울에다 세우자 이러면. 그러니까 이 둘의 논란이 있다. 둘의.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데 이게 이제 통합 임시정부.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 통합되는 가운데서 위치 논란이 발생한다. 무슨 논란? 위치 논란.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위치 논란은 단순한 위치 논란이 아니고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독립운동의 방법적 차이에 대한 논란이다. 논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 논란은 기본적으로 무장투쟁론자들과 외교 독립론 이 둘이 싸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배웠잖아요. 상하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누가 승리한 거라고 봐야 돼요. 외교 독립이 승리한 거죠. 통합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요 밑에다 이제 필기를 좀 해주시는데, 요 밑에다 필기해 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이에요. 뭐예요? 이걸 그대로 써볼게요. 상권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민주공화정이거든요.
근데 이 민주공화정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민주공화정은 국민이 세운 정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돼. 왜 그런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지. 잘 생각해 보니까 한성정부는 서류상 존재하는 정부이지만 한성정부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럼 이거는 국민들이 세운 거잖아. 근데 이거는 신한청년당에서 세웠다며. 이건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에서 세웠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받을 수가 없어.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치고 넘어갑시다. 이승만이는 왜 이렇게 다 박혀 있는 거야?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때 캐릭터를 분명히 잡아야 돼. 이승만이는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는 독립운동보다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정치인의 꿈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는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야. 미국에 있으면서 그게 더 커졌지. 미국 대통령을 보면서. 김구는 독립운동가고, 김구는 대통령에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이승만이는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달라. 그럼 이승만이가 이렇게 곳곳에 이름을 받고 있는 것은 정치 활동을 잘 한 거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져도 이승만이의 이름을 걸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이승만이가 정치 활동을 잘 한 거지. 자, 한번 볼게요. 민주공화정이에요. 이 민주공화정이 되려면 한성정부의 뭐를 계승해야 돼요? 법통을 계승해야 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야. 그렇죠? 국민이 세운 정부. 이걸 통해서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위치는 상하이에 두었죠. 그리고 헌법은 대한국민의회 걸 가져와요.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완전히 하나가 된 거네. 이 세 개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으로 해서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위치는 상하이에다 두고, 헌법은 대한국민의회 걸 가져오고. 세 개를 완전히 합친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한성정부는 원래 없던 거니까 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면 대한국민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사라지는 거지 당연히. 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된 이후 대한국민의회는 해체되었다. 그럼 뭐야? 통합되는 거. 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통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상권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요. 자, 다 끝났어요.
조금만 할게요. 자, 상권 분립에다 밑줄 긋고. 상권 분립은 입법. 행정사법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입법은 임시의정원. 이게 지금의 이제 국회 같은 거고요. 행정은 국무원. 그 다음에 사법은 법원을 만들었다는 상권 분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다 밑줄 긋고 요렇게 빼서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희가 선임되었다. 자, 요렇게까지 하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까지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서부터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